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전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9일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이 전략을 재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진 정책, 호남 공략 정책입니다. 호남에 마치 지금 올인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자, 특히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합류하고 또 이준석 당무 거부했다가 복귀한 이후에 선대위를 짜는 과정, 또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부쩍 호남 올인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원래 호남에 공을 들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들이죠. 물론 뭐 동서화합 차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자, 동서화합이라는 이런 상징성 때문에, 그러니 이 호남에 가서 선거운동하고 이거 다 당연한데 이 다른 것을 다 팽개치고 호남에 가서 올인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김종인, 이준석이 짜는 그런 선거 구도입니다. 자, 그것이 상징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험하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분석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호남 일정을 일단 두 사람, 김종인, 이준석 합류하고 나서 호남 일정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윤석열의 호남 일정, 윤석열 후보가 호남과 관련된 일정을 여러 개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대위, 윤석열 캠프에 호남 출신들을 상당수 배치를 한 이 두 가지가 지금 그 호남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호남 일정을 상당히 많이 배치했는데, 오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거기서 윤석열 후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국정 철학과 업적을 되새기며 더 발전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재경, 강주, 전남 향후회 간담회가 있었죠.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론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나오니 뭐 과거에 영남 정권이 호남 홀대를 한 것과 호남 정권이 영남 홀대를 한 것과 어느 쪽이 더 차별이 심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후보가 향후에 가서 이런 말 한 것은 덕담이죠. 덕담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과하면 이 전체적인 선거 전략상 안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말에 호남을 다시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이재명 후보는 TK, 매주 출발하는 버스, 그래서 그 메타버스, 그 일정을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갔죠.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호남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반대한 건데, 그리고 인적으로도 호남 출신이 상당히 지금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선대가 호남이죠. 그리고 이용호 새로 영입한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박주선 또 강주 출신 공동선대위원장, 김동철 전 의원 중진이죠. 후보 특별고문, 그리고 김경진 상임공동특보단장, 또 이런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남 출신들이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의 대선 캠프에 호남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을 해 있는, 이것이 그전과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되니 심지어 호남 총리론, 아직 정권을 잡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호남 총리론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호남 총리론. 오늘 박수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 동행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 화룡 선정을 하는 의미에서 호남 국무총리 후보 지명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박주선, 벌써 사람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리고 김종인,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상당히 어떤 연합정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정부를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국내각이란 것이 결국은 민주당 출신,
출신 민주당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가뜩이나 안에 윤석열 캠프 안에 민주당 출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지금 윤석열 캠프에 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고 본인을 비롯해서 김종인 본인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들었어도 어떤 내각 같은 데 좀 데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명분은 뭐 협치, 뭐 여소야대 극복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선거가 한창인 상황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 그러면은 대다수 또 호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고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빌리 브란트 소득 수상 흉내를 내서 강주에 가서 뭐 무릎을 꿇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리고 어제 민주통합정부 구상, 뭐 야당 인사라도 내각에 발탁해서 구국 내각 구성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었고, 이준석은 또, 강주에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는 손편지를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편지 형식의 글을 윤석열 후보가 써서 강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자.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 하면서, 5.18 이런 것은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평가를 했는데 사람 쓰는 용인수를 그것을 가지고 그때 강주에서 상당히 반발이 일어났죠. 자, 그것을 손편지를 써서 강주 시민들에게 주자. 자, 이준석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 서진하는 것이 정말 호남이 성부처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상징성도 있고 실제로 선거에 도움이 되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일단 수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이 과연 성부처인가? 일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전현직 대통령 진보 정권에서 대통령이 된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는 호남에서 90% 싹쓸이를 했습니다. 90% 이상 완전히 썰어갔습니다. 뭐 국민의힘이고 뭐고 줄 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은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렇게 90%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낙연 경선에서 끝까지 경쟁을 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전남지사도 했고,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안 줄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지지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호남의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서 선택할 때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을 선택할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자, 그런 부분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그때는 호남 지지율을 90%까지 못 가져왔습니다. 한 60%대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때죠. 호남에서, 전 2016년 총선에서 호남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 전국적으로 30개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호남에서도 인기가 높을 때라서 문재인에게 한 60% 가고 안철수에게 30% 갔죠. 그때 국민의힘 계열 홍준표가 얻은 표는 불과 2%입니다. 호남에서 2%. 자, 호남에서 2%를 얻었고,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이 강주 한 8%, 전남 10%, 전북 13%, 하여튼 10% 안팎이죠. 그리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도 강주 8.6, 전남 9.2, 전북 9.4, 다 10%가 안 됐습니다. 이때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참패했는데 민주당 후보는 80%대 이상을 또 받았죠. 자, 그만큼 그때 2017년 때 60%대 문재인 빼고 그때는 안철수가 있어서 나머지는 최소 80%, 90% 이상이 전부 다 이 민주당 후보에게 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이 PK 출신이고, 여기 TK이기 때문에 좀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TK라도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판단으로 서진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뭘 목표로 하는 것이냐, 호남에서.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뭐 들쑥날쑥한데 대충 한 2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20%.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무나 받지도 못한 다 10% 안팎인데 20% 받아도 성공이죠. 자, 그런데 지금 지지율 20% 나오니까 한 호남에서 30% 가져온다. 윤석열 후보 30% 가져온다. 자, 그 정도 가져오면은 이 서진 정책이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데 자, 30%, 호남표 30%를 가져오면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지금까지는 많이 가져와도 10%씩 가져왔는데 국민의힘 보수정당 후보가 윤석열이 20% 넘어 30% 가져온다. 이렇게 서진에 올인해가지고 그러면 당선에 도움이 될까?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수는 4,2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남의 유권자 수, 강주, 전남, 전북 다 합하면 한 420만 명 됩니다. 자, 420만 명인데 보통 투표율이 한 7, 80%, 투표율 80%라고 치면은 호남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330만 명 정도 됩니다. 330만 표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윤석열이 20% 지지를 받는데 막 그 호남에 올인해서 30% 받는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로부터 10%를 표를 더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 투표자가 한 330만 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면은 33만 명이죠. 여기서 다 올인해서 최대한 30%까지 끌어올린다고 해도 지금보다 10% 더 끌어올린다고 해도 33만 표입니다. 전체 유권자가 4,200만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투표를 80% 정도 하면은 3,300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100분의 1이죠. 그것을 지금 더 얻기 위해서 이 바쁜 일정을 다 쪼개서 전력 투구를 하는 게 맞느냐? 물론 정서적으로는 뭐 그럴 필요도 있죠. 동서합 그런데 지금은 전쟁입니다. 선거 전쟁인데 그런 그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른 곳을 소홀히 하면은 또 다른 곳에 또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호남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면은 다른 곳에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이재명은 TK를 달려가는데 윤석열은 계속 호남에만 있고 호남 관련 행사에만 간다. 주변에 전부 호남 사람들이다. 그러면 호남에서 얻는 그 확장성보다 역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김종인 쪽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호남에 거주하는 이 유권자 420만도 그렇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사람들, 호남 출신들이 있다. 출향 인사들이 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영남에 사람들도 영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있습니다. 충청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호남을 공략해서 수도권에는 호남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너무 올인하고 여러 가지 공약들도 그쪽에 다 집중해서 맞춰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서진, 호남에 많은 그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모든 그 화력을 아니면은 이 인원 같은 것을 너무 그렇게 호남에 올인을 하게 되면 선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